사실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는 개인적으로 비카리오를 꼽고 싶은데, 아무래도 토트넘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수비 라인도 로메로 반더벤 주전 라인에서 반더벤 대신에 에메르송 로얄 들어오고, 이제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로메로 자이에 다이어가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이 수비 라인이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첼시를 압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의도를 한 게 결국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선수가 우리가 한 명 없는 상황이니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선수가 부족한 게 티가 나니까 라인을 끌어올려서 반코트에서 선수를 몰아넣고 최대한 좁은 공간에서 싸우자, 이거였어요. 최대한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수적인 불리함이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뒷공간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뒷공간이 난다는 뜻은 상대 공격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올 때 에메르송 로얄이나 다이어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또 잘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에게 거의 의존하는 축구였죠. 비카리오가 튀어나와서 이 앞공간을 계속 막아줬습니다. 아무래도 앞쪽에 선수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전방 압박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안 되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비카리오의 원맨쇼, 이것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카리오가 어제 경기에서 했습니다. 이게 비카리오의 어제 활동 반경이거든요. 분명히 두 명이 퇴장당한 팀의 골키퍼인데 박스 안에만 있지 않고 박스 바깥에 나와서 어마무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카리오가 기록을 보면요, 런스 아웃, 이게 어떤 거냐,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와서 볼을 걷어낸 횟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 6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6번 중에 6번을 성공시켰어요. 100% 성공이었고,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봐도 비카리오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볼을 처리한 횟수가 18번으로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18번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번이 어제 경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첼시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에게 튀어나와서 볼을 걷어내라 라는 역할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비카리오가 심지어 타이밍에 정말 잘 맞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페널티 박스 앞으로 나와서 볼을 걷어냈을 때 가장 많이 성공적으로 볼을 끊어낸 선수 18번 중에 17번을 끊어냈는데, 이 17번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카리오를 영입했을 때 뭐 선방 능력도 선방 능력이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엠폴리에 있을 때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뛰쳐나와서 걷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면서 수비라인 앞공간을 커버하는 정말 스위퍼형 골키퍼라고 불러도 충분할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고 라인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라인 컨트롤이거든요. 포로와 에메르송 로얄, 풀백보다 센터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백은 사실은 가장 뒤에서 풀백에게 지시를 또 좀 해주고 라인 컨트롤을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풀백이 뒤에 있고 센터백이 올라가 있는 이 라인 컨트롤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첼시의 공격수가 이 뒷공간으로 완벽하게 뛰어들어갔을 때 비카리오 골키퍼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열심히 뛰어나오죠. 그리고 뛰어나오는 스피드가 매우 좋고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나와서 첼시의 패스를 걷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첼시의 공격수가 절묘하게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분명히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도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비카리오가 어느샌가 나타나서 페널티 박스 한참 위쪽까지 나와서 볼을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어떤 거냐면 수비 라인이 높다고 하더라도 뒷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센터백이 라인이 높지만 비카리오가 페널티 박스와 하프라인의 중간 지점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 라인 사이 좁은 공간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계속 비카리오가 나와서 끊어주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첼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뒷공간이 분명히 넓게 열려있는데 비카리오가 올라와서 골키퍼와 수비라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니까 요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주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주다가 약간만 길어져도 비카리오가 걷어내고 약간 짧으면 수비수가 끊어낼 수가 있고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비카리오가 없었다면 토트넘이 4대1이 아니라 뭐 5대1, 6대1, 7대1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무모하게 라인이 높았던 그런 경기였고, 플러스 선방 능력이 이 비카리오의 정말 빛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기록을 보면요, 아직도 선방률 1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현재 79.2%의 선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선방률이 높은 골키퍼예요. 한 경기에 4골이나 먹혔는데 아직도 이 선방률이 80%, 79%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10번의 유효 슈팅을 맞이하면 10번 중에 8번은 막는다는 소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이번 시즌 성적을 지금까지 매우 좋게 끌고 나갔을 때 비카리오가 기여한 바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이게 토트넘의 수비 미스 때문에 볼을 빼앗겨서 정말 결정적인 1대1 찬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카리오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균형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대1 찬스에서 니콜라스 잭슨이 슈팅을 때리려다가 한 번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는 동작을 가져가면 보통의 골키퍼들이 슈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 접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비카리오의 대단한 점은 니콜라스 잭슨이 접는 동작을 가져가니까 반더벤이라던가 사르라던가 이런 토트넘의 선수들이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오히려 수비수들은 밸런스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비카리오는 몸을 안 날리고 끝까지 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일단 슈팅도 별로 안 좋았지만 슈팅을 했을 때 끝까지 니콜라스 잭슨의 슈팅을 바라보면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선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비카리오 골키퍼의 대단한 점이거든요. 더 놀라운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쿠쿠렐라가 완전히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려서 정말 이거는 그냥 1대1 찬스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포로가 열심히 달려가 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 주면서 붙어줬어요. 근데 아무리 수비수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쿠쿠렐라가 왼발이기 때문에 슈팅을 때릴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비카리오가 슈팅을 때리기 전까지 미리 몸을 안 날려요. 그래서 쿠쿠렐라가 접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비카리오가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다가 접자마자 정말 빠르게 쿠쿠렐라를 향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쿠렐라가 접은 다음에 오른발로 터치를 가져가는 순간 비카리오가 순식간에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 장면이죠. 웬만한 골키퍼였으면 이 동작에서 이미 약간 슈팅을 섣불리 예상을 해서 밸런스가 무너졌다면 쿠쿠렐라가 접었을 때 못 뛰쳐나오거든요. 이미 넘어져 있거나 약간 밸런스가 무너져 있어서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부족할 텐데 끝까지 보고 있다가 접는 순간을 기다려서 뛰쳐나와서 볼을 걷어낸다. 비카리오가 이 박스 안에서의 어마무시한 이 침착성과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 판단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선수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비카리오가 토트넘의 실점 위기를 벼랑 끝에서 끌고 나왔던 경기가 어렴풋이 잡아도 한 4-5경기는 되거든요. 그 정도로 비카리오의 영향력이 정말 커요. 만약에 비카리오의 선방이 없었다면 무승부할 수 있는 경기가 패배가 되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무승부가 될 수 있었던 경기가 애초에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는 단연코 비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발밑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토트넘이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퇴장당하기 전까지 비카리오 골키퍼가 절대 패스를 섣부르게 앞으로 지르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첼시의 공격수들이 올라오게끔 만들죠. 그리고 첼시가 압박을 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비카리오가 패스를 건네주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뭐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었죠. 비카리오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 올라오니까 그냥 멈춰서서 기다립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들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고, 올라왔을 때 본인에게 수비수가 한 명 붙으니까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탈압박을 한다. 이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골키퍼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이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패턴을 비카리오가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비카리오가 완벽한 골키퍼라고 볼 수는 없죠. 발밑이 흔히 말하는 발밑 좋은 골키퍼보다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뛰쳐나와서 하는 수비도 약간의 미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뛰어난 선방 능력, 그리고 심지어 발밑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스위퍼 골키퍼처럼 수비라인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 등등등. 이 비카리오 골키퍼의 영입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 중에 하나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